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센터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2월에 선고된 영업보상에 대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영업장을 승계받아 영업보상을 주장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승계의 경우에도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과 정반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보상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둘, 적법한 장소에서. 셋,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넷,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시간적 요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업인정 고시일이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에 영업을 해야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센트로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미용실을 개업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 공람공고일 이후에 을이라는 사람이 위 갑의 미용실을 승계하여 영업을 할 경우 을이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영업 승계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은 영업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으로 제한해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잠탈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정법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영업을 승계한 자의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손실보상의 취지에 관하여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이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은 또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승계받았다는 것은 향후 정비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영업손실 보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뒤집은 이번 판결 어떠셨나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때가 있으니 앞으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좋은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센터의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